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처음에 제가 통화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시골이 진짜 시골이잖아요.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15만도 채 안 되는 정말 깡촌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성장하셔서 서울까지 오셔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마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진짜 희망을 가지고 좀 힘든 이 외식시장에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처음에 이 외식 쪽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김천이라는 소도시에서 자랐는데, 저는 그 당시에 경상도스럽다라고 하는 약간 그 보수적인 마인드랑 맞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게 일단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4살 이제 늦가기 대학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딱 그 방학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밤에 계속 음식점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시면서 뭐 용돈도 하고 등록금 내는 네. 개념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거의 요식업 위주로. 엄청 오래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때 혹시 전공이 뭐였어요? 경영학과. 경영학과 하셨고. 네. 그럼 혹시 그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이제 정직원처럼 일을 하셨던 그걸 하시면서 이미 외식 사업에 대한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사실 않고요. 그냥 그래도 한 달, 두 달 돈을 벌어 보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등록금 생활비를 제가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만족도를 느꼈던 것 같아요. 피곤은 하지만. 그럼 첫 직장이 뭐였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이제 회사도 몇 군데 면접을 넣어놓고 무작위로 그냥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면접을 한 군데 넣어놨는데 거긴 사실 갈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식당은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을 텐데 그냥 우연찮게 그냥 넣어주는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습관? 그냥 습관. 네네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일단 뭐 한두 달 생활비나 그냥 막연하게 벌까, 그러다가 사실 거긴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앞에 있는 영화관에 영화나 봐야지, 그 보러 갔다가 그냥 전화를 했죠.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이게 악마의 유혹이었는지 그때 그 점장님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형이죠. 그 형이 너무 나이스해서 거기에 제가 또 이렇게 혹 한 거예요. 그 점장님이 너무 배울 게 많아 보인 거예요. 소위 말해 뻔지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제가 1년을 딱 안 채운 것 같아요. 한 11개월? 그래서 이제 저랑 5년 넘게 같이 했던 그 사장님이 이 브랜드를 이제 대전의 다른 곳에다가 이제 하고 싶다고 눈여겨보고 계시던 과정에 이 매장을 계속 자주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5년 넘게 했다라는 게 나중에 5년 넘게 하신 사장님. 계속 오셨는데 저는 그냥 친절하게만 응했고, 근데 이제 이 점장형은 다른 데 타 지점들이 출점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점장형이 사실 저한테 한마디를 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기는 어찌됐든 내가 오픈 멤버로 해서 내가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매장 안에서 네가 일해봤기 때문에 너는 다 알지 못한다. 넌 어느 정도 배웠으니 다른 지점 오픈하는 데 가서 네가 한번 판을 짜봐라. 그게 경험이 정말 중요할 거다. 다른 지점의 사장님이 다른 매장을 출점하실 때 대표님을 스카우트 해가신 거구나, 어떻게 그쵸. 보면. 그 매장에는 이제 점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거기서는 또 얼마나 근무를 하셨어요? 그 매장이 3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네. 오픈하자마자 첫 달에 1억 2천인가? 그러니까 오픈 매장이 1억 2천을 팔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시스템도 없을 예, 텐데. 예. 그래서 그 매장 빵 터지자마자 바로 3개월 뒤에 천안의 매장을 하나를 더 계약서를 쓰셨어요. 또 같은 브랜드로 예.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차 하나를 주겠다. 네가 다 해라. 차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차를 회사 앞으로 뽑아줄 테니 법인차를 줄 테니 네가 매장을 다 관리해라. 저 매장을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라. 양쪽 다를. 그래서 그 매장이 8월 달에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첫 매장 3월 달에 오픈하고 연이 닿은 지 5개월 만에 다음 매장이 출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8월 달에 했는데 얘도 1억 4, 5천씩 판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서를 썼어요. 하나는 그 똑같은 브랜드를 또 대전에 바로 그냥. 그리고 또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매장은 11월 달, 두 번째 천안 매장이 오픈하고 사실 한 달 뒤에 공사가 바로 들어갔어요. 불과 3월부터 11월 사이에 3개 매장이 오픈한 거죠. 여기서 또 오픈했어요? 예. 몇 개까지 오픈했어요? 이제 세종에까지 오픈을 했죠. 4개를 총괄하신 거예요? 또 하나가 5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5월 달에 양식집을 또 오픈했죠. 그럼 총 전체 매장으로 치면 한 5개 정도 큰 대형 매장들을. 마지막 한 개. 또 6개? 도대체 몇 개까지 오픈하는 거야? 총 6개를 총괄하시면서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 6개 매장을 집중적으로 끌고 갔던 시기는 한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해서 뭐 2년 반에서 3년으로 3년을 요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깔고 키우는 시간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네네. 됐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왜 그만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보나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우연찮게 이제 배달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소개를 받게 됐는데 그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흥미가 생기고 궁금증, 호기심 네. 같은 것. 6개 매장은 뭐 잘 돌아가든 못 돌아가든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또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배달집을 어디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마포 연남. 갑자기 서울로 오신 거예요? 제가 사실 쫄랐죠. 기존에 그 사장님이 이 배달 브랜드까지 하기 투자를 해주셨죠. 투자를 해주신 거고 네네. 같이 그러면은 대표님 지분도 섞여 있고 네. 그렇게 아주 마포에다가 어떤 배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돼지곱창이랑 닭발. 돼지곱창 잘 됐나요? 첫날에 2개 팔았으니까요. 첫날이 2개. 근데 6개월 딱 뒤에 정확하게 한 8천만 원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8천만 원. 수익도 좀 잘 났나요? 수익도 수익이고 배달 개수로는 아마 마포 전체에서 카테고리 제외하고도 한 5-10손가락 안에는 짜장면집 포함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탑랭커였네요, 그죠? 네네네네. 그거를 얼마나 그러면 운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매장을 제가 2년 정도, 시작부터 정리까지 한 3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년 반 하시고 또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기존에도 여기 체인점이 한 20-30개 정도 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뭐 코로나 시기도 맞물려서 배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을 때여가지고 그런 조금 나름대로의 훈풍을 타고 그렇게 이제 좀 나갔었는데, 사실은 지점도 잘 돼야 되는데 지점도 그렇고 본사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수익이라든지 네. 뭔가 확고한 사업의 방향성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점주님을 도와드리기에도 파워 자체가 좀 약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에서도 오는 어떤 본사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어야 본사도 돌리고 점주님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판을 짜는데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그만두시게 되면서는 그 뒤에 또 어떤 걸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좀 쉬면서 사실은 이제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는 절대 안 한다. 한 3개월은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좋다. 그렇게 쉬면서 다른 거나 좀 해볼까. 그 당시에 또 되게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뭐 이커머스라든지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시선이 많이 갈 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외식업은 안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또 이제 모르는 분야 이렇게 그냥 네. 맛이나 봐라 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여기도 한번 따라갔다가 저기도 한번 따라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커머스를 뭐 잠깐 이렇게 그냥 맛을 봤는데 그게 이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업 자체가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랑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정리하고 나니까 난 다시 식당인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쵸, 시작이 그렇게. 그 우kop집이 참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생소했거든요. 우kop집을 어떻게 그러면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kop집 뭐 파는데요? 한우곱창을 메인으로 세워서 전문적으로 숯불에 굽는 집인데 우kop집의 큰 아이덴티티는 사실 2개거든요. 곱창이랑 우대갈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전문성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가 아닌 2개를 민다는 거는. 근데 저희가 테스트를 사실은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잘 어울러지게끔 2개가 선보일 수 있어서 이게 지금은 오히려 더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잠실 본점인데 그럼 여기 매장이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요게 22년도 11월에 오픈하고 좀 어땠나요? 성적이? 처음에 성적이 사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 파셨나요? 한 3,500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매장이 조금 뒷블럭이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상권 안에서는 거의 D급지거든요. 입지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만큼 월세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있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첫 스타트 치고는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은 선보일 만한 매출은 아니죠. 지금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지금은 한 7, 8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2배 정도가 오른 건데 그렇게 지금 외식 시장이 너무 사실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출이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요즘 외식업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요소들, 이제 물론 굵직한 요소들부터 체크가 다 되면 세세한 요소들까지도 이제 저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1단계의 어떤 미션들이 좀 끝났다면 2단계의 어떤 미션들을 이제 해야 되고 2단계 미션이 끝나면 3단계를 해야 되는데 3단계를 하는 와중에도 1단계, 2단계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1단계 미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청결해야 된다. 아주 기본 바탕. 예. 청결해야 된다. 근데 그 청결의 기준도 명확해야 되는 거죠. 명확한 청결의 어떤 체크리스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청결 안에서 또 세분화가 되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청소가 있을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게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분기별로 해줘야 되는 게 있을 네,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에 있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시다 보니까 소비자는 알게 되죠. 여기는 같은 맛을 항상 꾸준하게, 친절하게, 청결하게 서비스해 주는데 음식과 서비스랑 이거 외적으로 내 자리가 저녁에 식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게 좀 저는 조금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매출이 한 7천 정도 나오면은 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익률이라는 것도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는 다 마진율이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다 표면적으로 광고에서 내세우는 마진율은 저는 거기서 몇 가지들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30%라는 마진율을 대부분 기점으로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인건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식자재 값 올라가고, 그렇죠. 이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20%만 해도 사실은 선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23에서 27 정도를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 30 가까이를 사실은 남길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현 2025년도가 되면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있죠. 마케팅비를 대부분 이런 데서 거론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예 넣어놓질 않죠. 마케팅비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추세인데 그거를 논하지 않았고, 근데 저는 마케팅비는 충분히 쓰셔라 그러면서 내 매출 구간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7천만 원에서 마케팅비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씁니다. 네. 그럼 350이라고 하면 5%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7천에서 350은 5%인데 제가 8천만 원을 팔고 9천만 원을 팔고 2025년도 이 본점의 제 목표 영업은 평균 9천에서 1억을 가는 게 목표고요. 맥스 딸은 1억 2천까지 가는 게 제 일단 2025년도 목표인데요. 만약에 1억을 달성했을 때 350은 3.5%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점주님이 마진율을 보실 게 아니고 마진액도 아닙니다. 본인이 다 정리하고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만지를 창업하실 때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겁집도 지금은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일까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이 몇 개나 지금 나가 있는 상태죠? 지금 저희가 토탈 9개. 그러니까 대표님이 사실 시골에서 진짜 인구 15만도 안 되는 깡촌에서 지금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간에 엄청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잖아요. 노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우겁집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계신데, 이 우겁집으로 가맹 사업을 하면서 대표님이 약간 나는 이것만은 좀 내 철학이라서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큰 성과, 큰 돈을 벌어본 적은 없는데요. 제 안에서는 계속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지점이 이제 시작점이더라고요. 저도 10년을 하면 성공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0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시작점에 저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요즘은 뭐 우겁집 하셔라, 뭐 하셔라, 뭐 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창업에 맞는 분이 계시거든요. 창업을 하면 안 되는 분도 계시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냥 직원을 하셨을 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하셔라. 충분히 준비를 하셔도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창업에서 가장 많이 창업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7천에서 1억 사이에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금액이 딱 그 정도 네. 선인데 본인이 아직 준비가 경험이 많이 적다 그러면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돈이 저를 지켜주거든요. 돈이 저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100평짜리 할 거 네. 50평짜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1억으로 50평짜리를 하는 거랑 1억으로 5평짜리를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1억짜리를 50평으로 하면 이도저도 아닌 뭔가 아이템이 되는 거고, 차라리 꽈배기를 팔더라도 목 좋은 데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꽈배기를 팔더라도 목 좋은 5평에서 꽈배기를 팔면 500, 600만 원은 전 팔 자신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가진 자본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오히려 7천만 원 있으면 붕어빵을 럭셔리하게 팔아서 자신이 가져가는 이윤을 300만 원이면 350, 40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7천이 아닌 1억 5천을 투자했을 때는 뭐 한 6, 700을 가져가는 걸로 목표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져가시지 못하면서 다 꿈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꿈을 꾸시는데, 저는 막상 창업을 하면 그 돈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3억, 5억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하는 메인 상권의 어떤 식당들은 사실 1,000만 원 가져가면 안 되죠. 3억, 5억을 투자하면 그래도 1,500, 2,000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권에서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컨설팅이 되어야 올바른 창업이 되는 거고, 또 돈도 돈인데 1년 365일 자영업을 하면 시간도 굉장한 제약이 걸리고, 몸도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지만 나름 즐길 수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아무나 창업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네. 그 대표님은 이제 거의 10년 이상 외식업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시골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오시면서 어떠세요? 요즘 사업하실 때 재밌으신가요? 즐긴 지는 이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이 주는 재미와 의미를 깨닫게 된 거는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괴롭고 힘든 일도 많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뭔가 일을 하나씩 처리해 나갈 때마다 소소한 그 재미들에서 오는 스노우볼을 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루하루 스노우볼을 그냥 재미나게 굴리려고 노력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곱집이라는 브랜드가 그냥 생겨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업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거든요. 지방도 힘든데 서울까지 와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그것도 참 존경스럽고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좀 듭니다. 대표님, 앞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거나 이 우곱집을 어떻게 좀 더 만들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곱집은 계속 한 발씩 나아갈 거다. 어떻게 보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 더 깊이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천천히라도 우곱집을 한 단계씩 알아가 주시면서 우곱집이 시장에서 정말 그냥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계속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한 단계씩 우곱집은 그렇게 브랜드가 자리 잡아서, 저는 사실 우곱집에 대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올해보다요 내년에 더 빛날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빛날 거고, 손님들도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요, 처음에 오신 분이 세 번째, 네 번째 방문할 때도 항상 좋다. 그렇게 5년, 10년, 한 20년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제일 힘든 건데, 그죠? 20년 동안 브랜드가 지속된다라는 게. 근데 음식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꾸준히 그냥 정기적으로 방문했을 때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거의 뭐 소울푸드죠.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 시장에 매장 하나하나 소화할 수 있는 상권 영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나씩 자리 잡히면 그냥 좋은 친구로 남을 것 같다.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선릉에도 하나 오픈 예정이잖아요. 아마 이 영상 나갈 때쯤에 오픈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 매장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